안녕하세요. 저희 실전투자연구원 오늘 현대차 브리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 선생님과 제가 특별히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송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실은 송 선생님께서 제 대학교 때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딱딱한 말보다는 편안한 대화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재밌게 풀어가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해요. 괜찮으시죠, 선배님? 반말로 해도 돼? 네, 알았어. 선배님 나 좋지.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 수비한테 말 붙이느라고 힘들었다. 오케이. 자. 그 최근에 현대차가 좀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 조정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 줄 때가 라이브 방송할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역시나 조금 이제 뭐랄까 조금 좀 크게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크게 오긴 했는데, 근데 나는 뭐 괜찮다고 봐.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고, 앞으로 또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기반도 탄탄하고, 그래서 나는 뭐 건전하다고 보고 있지. 평소에 그 차트 전문가이시잖아요. 차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되게 재밌게 많이 말을 풀어주시는데, 최근 차트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현기차의 움직임이 좀 어땠나요? 좀 수상하지 많이.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그 방송할 때마다 이제 다른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리고 LG 쪽 관련주들, 그래서 SK까지 해서 대형주를 한번 싹 훑어보는데, 그 중에서도 현대차가 다른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조금은 이제 좋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역시 이것도 한번 분명 꺾일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항상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조정 기간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근데 아마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아서 나는 어떻게 보면 뭐 내 예측이 좀 맞아서 뭐 살짝 좋긴 한데, 그렇다고 그것도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니까, 또 조정이 시작되면 또 많은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이제 한참 지겹게 또 그걸 들고 계셔야 되니까 거기 좀 걱정이 되긴 하네. 저의 생각은 조금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조정이 있었고, 현대차가 조정이 오는 때는 또 기아차가 또 시세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현대차와 기아차의 움직임을 저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eGMP 플랫폼이라고 해서 전기차 플랫폼을 발표를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 현대차의 이 GMP 플랫폼이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르네상스 같은 혁명적인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전기차 생산 업체들과는 다르게 현대차는 800V 고압으로 충전을 해요. 그래서 다른 전기차들이 1시간, 2시간 걸릴 때 현대차는 30분 정도면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빠른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전기차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먼저 승부수를 걸었기 때문에 요번 조정은 오히려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한발 후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 많이 했네. 원래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일단 나는 그렇게 봐.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정을 좀 주면서 이제 한 번 더 튀기 위해서는 또 뭔가가 보여줘야 사람들이 그래야 이제 이렇게 위로 가도 위로 갈만하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이제 주게 되는데, 그게 실적이거든. 바로 실적이니까 이제 뭐 앞으로 업황 쪽은 뭐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지. 이제 뭐 바이든 정부에서 또 뭐 이런저런 또 전기차 또는 친환경 이쪽으로 이제 많이 또 투자를 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유럽 뭐 이쪽에도 이제 계속 이제 뭐 내연기관 없애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다 돌린다고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근데 그 단시간에 뭐 당장 오늘 내일 뭐 내연기관 뭐 중지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뭐 2050 해갖고 50년까지 뭐 완전히 전기차 다 없애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도 뭐 줄이면서 그걸 이제 뭐 또 거래도 하고 또 막 이런 또 뉴스가 많잖아. 그래서 뭐 1기 2기 나누어서 또 이제 점점 그 탄소 이제 거래권도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 뭐 이렇게 그 탄소 배출권 기준이 있는데 요걸 못 미치면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대당 얼마.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 한 대당 10만 원 정도 매기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서 그 회사만 해도 뭐 몇백만 대 이제 100몇만 대씩 생산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 걸려버리면 100만 곱하기 10만 이렇게 그게 벌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이런 회사에서는 당연히
전기차로 돌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뭐 저기 그쪽에 있는 회사 뭐 있지? 뭐 벤츠나 BMW 이게 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는 또 당연히 또 바이든 또 시대에 와서 또 전기차로 다 이제 할 거고. 일단 업황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그건 뭐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상황이니까 뭐 굳이 더 얘기하고 싶진 않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점점 하면 전기차 쪽은 말 그대로 이제는 뭐 확 이제 뭐 꽃길이 열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이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게 또 너무 급하게 또 오르다 보니 한 번은 또 이렇게 살짝 깔딱고개에서 막 깔딱깔딱 뛰지 좀 쉬워줘야 되잖아. 그런 단계? 그런 단계라고 봐. 네. 최근에 현대차가 주가 조정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거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뉴스를 발표했었잖아요. 모든 관용차는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대체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또 큰 조정이 좀 더 있었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오너 경영이 좀 전문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전문가 경영을 좀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너 경영을 하기 때문에 오너 경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빠른 전환이거든요. 빠른 사업 전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너가 야 이제 우리 그 미국의 엘러바마나 이런 쪽에 현대차에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일부에다가 전기차 생산 시설을 갖춰라 이렇게 오너가 명령을 하게 되면 바로 빠른 태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그 전기차 관련된 관용차 관련된 그 정책이 현기차로 하여금 더욱 빠르게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뭐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가 더 주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삼성하고의 동맹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그 이번에 나오는 현대 전기차의 그 아이오닉 5 있잖아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그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로 채워진다고 하고 또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현대차를 타고 이렇게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삼성과 현대에 뭔가 있나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도 현대차와의 협업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고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5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삼성 SDI에 이제 그 2차 전지도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은 좀 현대차가 어느 정도 리딩하는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GMP 플랫폼으로 충전 시간도 앞당기고 거기다 최첨단 그런 기능들 그리고 그 삼성의 그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SD에서 생산하는 2차 전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맞는 말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선 반영이 돼 있을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한 단계 업을 하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러니까 좀 의외의 반전이라든가 또는 실적이면 실적이라든가 더 좋아진다든가 이런 어떤 올라갈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어떤 건지는 나도 지금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 지금 거의 실적도 발표도 끝났고 해갖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실적이 더 앞으로 미래에 실적 좋아지고 이러면은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일단 또 차트를 또 많이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또 중시하다 보니까 차트상 움직임으로 봤을 때 나는 그래서 그런 거든. 이게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은 조금 더 근데 기간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조정이 언제까지 갈 거냐. 요거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근데 분명하게는 가격 조정 이렇게 떨어져 갖고 확 밀어버리는 폭락 이런 것보다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이거 밀어버렸지. 완전히 그렇죠. 밀어갖고 와장이나 해버렸을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개미들도 워낙 실탄이 이제 풍부하고 하니까 받아주고 하면서 이제 밑에서 받아주고 위에서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받아주고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서 옆으로 크게 봤을 때 쭉 기다가 어느 정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은 기다리면서 막 부딪힐 때쯤 돼서 또 튀어오르는. 근데 그 기간은 나도 정확히 몰라. 아무래도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현대차의 주가 조정 기간이 생각보다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근거로는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앞서서 현대차에서
그 이 GMP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차들이 이 충전 시간에 있어서 혁신적인 단축을 이뤄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로나가 나아지고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생활을 극복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미 반영이 다 돼 있다니까. 반영이 돼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더 쉬어야 돼. 더 쉬다가 네. 충분히 쉬었다 생각될 때 그때 가면 되는 거고. 나는 그래. 그게 너 왜 우리 저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휴게소를 몇 번 쉬어야 되냐? 한 번만 쉬면 되죠. 한 번만 쉬어? 네. 아, 독한 놈이네. 나 50km 한 번 가면 쉬고 50km 한 번 가면 쉬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조금 더 쉬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밑으로 급하게 하는 거 없이 그냥 옆으로 튼튼하게 가면서 좀 지리하게.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한번 또 수직 나오겠지. 나는 그렇게 봐. 네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대차 주가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으세요?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신이냐? 야,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없지. 나 전 재산 다 투자해갖고 어디 멀리 가 있겠지.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게 솔직히 이게 좀 함부로 예측하기가 정말 그래.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좀 슈팅이 한번 나와갖고 고점을 딱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면 그러려면은 뭐 체계적인 어떤 수치를 갖고 와서 이렇게 다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뭐 따지고 뭐 따지고 어떤 경쟁 업체도 따지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내가 그런 작업은 아직 못 해봤고 그래도 여기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 그 4위인가? 네, 4위니까 비슷한 레벨의 그 기업체들 주가를 보면 현대차보다 많이 높을 거 아니야. 예, 그냥 거의 한 고점 이렇게 좀 비슷하게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좀 해갖고 다른 그 업체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뭐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이제 경쟁 업체를 좀 비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현대차 주가가 한 23만 원 후반, 24만 원 초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하여튼.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근거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현대차만의 그 독자적인 전기차 플랫폼 그것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이제 극복이 어느 정도 되면 아무래도 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그 아리백이라는 글로벌적인 그 환경운동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에도 가입을 하면서 이렇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맞추다 보면 현대차의 주가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중간중간 그 플랫폼 얘기가 나왔잖아. 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이 과연 이제 플랫폼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모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 그게 잠깐만 내가 설명하자면은 그 현대차에서 지금 eGMP라고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차체 그 플랫폼을 현대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거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연기관의 차 구조를 빌려와서 이렇게 뭐 전기차 모터 박아놓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잖아. 근데 그거를 없애고 전기차만의 어떤 특수적인 어떤 그런 성향에 맞게끔 플랫폼을 만든 거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플랫폼 만든 회사가 많지가 않아. 그렇죠. 다른 업체들도 그런 딴 업체의 것을 빌려와서 왜냐하면 자기네 업체가 또 그걸 투자를 해서 그거를 개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고자 다른 업체에 있는 플랫폼을 빌려와서 이렇게 했던 거고 아니면 뭐 내연기관차에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근데 몇 군데 정확하게 누구 했다 하는 걸 내가 자꾸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몇 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현대차가 개발한 게 되게 의미가 있고 그게 그래서 자꾸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는 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의미를 두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충전하려면 2시간 정도 걸린다고도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차 이 GMP 플랫폼을 통해 생산된 차들은 충전 시간이 30분이면 된다고 하니까요. 뭐 가히 충전 시간에 있어서는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떤 언론에서는 현대차가 그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 기사도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현대차의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 찍어봤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요, 난 이렇게 반말을 해서 너무 좋네. 네.
존댓말 이런 방송에서 네. 일단 좋고 그리고 뭐 가끔 뭐 매일은 아니지만 한 번씩 또 이런 뭐 그때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한 번씩 들고 나와서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저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오늘처럼 지수가 안 좋은 날에도 실전투자연구원과 함께 즐거운 투자 생활을 같이 가주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해야겠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